파트너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라고 쓰고 행정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거길 가야겠다. 아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니 예를 들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세무사가 하는 업무랑 맞아? 왜냐면은 나 상법 출제위원도 나갔었거든. 연봉은 길게 말하지 않고 인생 첫 직장 연봉보다 5배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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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구 세무사의 한재무 세무사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55기 김혜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스타트업 파트너스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라고 하면 재무이사? CFO지? CFO는 아니고요. 그로스 본부라는 본부에 이사를 맡고 있어요.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깍두기 같은 역할입니다. 뚜기가 뭐야? 아무거나 다 한다. 아무거나 다 한다. 하고 총무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회사의 성장을 생각하는. 그럼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어요?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으니까. 네네.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좀 이슈 있지 않았어요? 파트너스의 주 고객사들은 벤처캐피탈과 투자조합인데요. 그래서 벤처캐피탈과 투자조합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것을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약간 플립이라고 한국 주식을 외국 주식으로 뒤집는 거를 플립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주식이 양도 차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주식이랑 교환 거래를 할 때 이게 사실 교환이면 양도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주식이 비과세 대상 주식인 거예요. 근데 비과세 주식은 과세 주식과 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도 차손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어렵네. 근데 안 될 것 같지 않아? 업무상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과세를 받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캐피탈들이 생긴 지 한 10여 년 정도 이런 흐름이 흘렀는데, 평소에는 이 산업이 성숙기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론상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슬슬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없었던 그런 문제를 부딪혀가면서 법률적으로 이제 사례가 없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약간 그레이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존이라고 정확히 저희 대표님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조율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쉽지 않겠는데? 쉽지는 않은데 또 보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처음으로 사례를 해내면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컨설팅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재산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세무사님들 당연히 절세는 너무 기본 덕목이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이런 투자 관련한 이제 전문 커리어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투자 쪽으로 가게 된 거? 전에 세무사 되고 나서 스타트업에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재무팀장을 했어요. 사실은 재무라고 쓰고 행정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데 자체가 인력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법무에도 발을 담그고 노무에도 발을 담그고 당연히 회계, 세무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회사를 아우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심지어 그게 작은 회사지만은 이제 컴퍼니 빌드여서 이렇게 하위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 생긴 일들을 보면서 스타트업이 재밌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다시 이제 세무법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얼마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근무세무사로서는 이제 그만 일을 해도 되겠다. 제가 이제 18년도 합격이었고 23년 12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초에는 유럽 여행을 아무 생각 없이 2달을 갔다 왔어요. 잠깐만, 그럼 수습부터 한번 봅시다. 수습은 어디서 했지? 이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세무법인 이라는 곳인데 18년 당시에는 원펌 중에는 우리가 제일 크다 부심이 있었어요. 뭘 더 크지 않나? 지점이 그때 당시 대표님 피셜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년도에는 그런 부심이 있었고, 발표가 월요일 날 났으면 아무튼 3일 만에 면접을 보고 당일 픽스를 시켜서 바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찍어놓은 사람이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출근을 발휘시키니까 저는 수습 기간이 그래서 8개월 했어요. 나도 최대한 수습 면접 보면은 빨리 나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좋은 사람들은 다 같이 알아보니까 빨리 채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딴 데 면접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묶여버렸죠. 딴 데 가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거길 가야겠다.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당시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은 아니 예를 들어봐. 저는 지금이든 그때든 고부가치로 하고 싶었거든요. 기장 단가가 조금 센 데를 하고 싶었는데 뭐 하는 데인데? 병의원 전문? 네. 기장 단가 기본 16만 5천 원 하니까 거의 뭐 22 그랬던 것 같아요. 18년도 당시에도. 그쪽 시장이 우리가 표현하는 프리미엄이긴 하지. 그렇죠. 그 대신 업무 강도라든지 뭐 리뷰 횟수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수습을 하고 근세 전환 했어? 근세 전환을 안 했는데 왜 안 했어? 왜? 그거는 얘기가 나가면 안 될까요?
사람이나 대표님, 사람이나 전전 대표님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무세무사를 세무법인 옛날엔 강남구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센터필드로 옮겨. 그래서 여기는 또 되게 화이트리스트로 미담이 많은 그런 회사예요. 대표님이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근데 지점마다 케바케죠. 네, 저는 그런 세무사님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표님 특징이 무조건 면접에 밥을 사줘요. 근데 거기 대표님이 혹시 그 배우자분이 회계사이신 그 아, 예, 맞습니다. 제대로 하는 곳이네 일을. 그렇죠. 일하기 편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장에 도움되는 회사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나왔고. 서비스 퀄리티가 좋을수록 직원이 힘들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근로자로서의 마인드가 우선되어 있으면 그런 데 적응하기 좀 힘든 것 같긴 하더라고.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좋고. 근데 왜 나왔냐고. 저는 근세 생활 정말 안 좋겠고요, 대표님. 그리고 나서 제가 교통사고 왔어요. 누워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완전 척추 고정을 하고 누워있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붙지 않는다. 압박골절이라고 해가지고. 어디가 골절인데? 척추 T. 척추골절이야? T2부터 T7까지가 압박골절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러면- 뒤에서 빡 받쳤을 때 분쇄되지는 않았는데 누워있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12월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회사는. 근데 12월은 어떻게든 버텼지. 12월 초여가지고 한 달은 누워있었어요. 근데 1월이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결제를 누워서 했다. 집에서. 아 근데 그거는 서러웠겠다. 아 근데 그거는 회사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너무 예측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인력 충원이 안 되잖아. 근세 2년차를 어디서 구해 갑자기? 시즌에? 재기장은 일단 제가 쳤고 결제는 빼줬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해보면. 근데 이해는 되긴 한다. 그런 불의의 사고가. 근데 그래서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상반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제대로 붙어서 운동도 하는데 그때는 뭐 필라테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그만둔 게 굉장히 민폐스러운 짓인데 뭐 저도 버틸 수가 없고 허리가 아작나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만두고 나서 조금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합의금은 잘 받았어. 금융치료는 잘했으면 그랬는데 제가 지인 찬스로 가지고 기장을 하고 있던 스타트업에서 오퍼가 온 거야. IPO에 실패한 그곳이야?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들어갈 때 누구나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갔을 때 월급은 얼마였어? 그거는 말하면 너무 본인이 봤을 때 네. 일반 근세 월급보다 높았어 낮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 제 근세 연봉의 2배 받은 것 같아요. 스톡옵션은? 스톡옵션은 못 받았습니다. 스톡옵션 제도가 있었어? 있었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코파운더급 아니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최초에 조인한 사람이 아니면 이미 없었고 업종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형태 아니야? 하나는 컴퍼니 빌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죠. 메인 헤드가 있고 거기서 작은 회사들이 여덟 개가 자그맣게 있었다. 게임이라든지 스토리 제공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인력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이런 사람밖에 없고 행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게임 회사네. 왜냐면 제가 다녔던 전직 대표님이 마구마구라고 하는 그 게임의 아버지예요. 유명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연봉은 2배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잖아. 재무라고 쓰고 행정이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사실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말이 좋은 스타트업이지 거의 작은 소규모 회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뭐냐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개발 쪽엔 투자를 엄청 하는데 재무 쪽에 투자를 안 해. 쉽지 않죠. 또 재무는 대표님들이 겸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회사의 성장 잘 되는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성장 속도를 내부 관리팀에서 못 따라가. 운영팀이나 경영지원팀에서 그런 사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잘 다니다가 이제 위기에 봉착을 했고 그 사이에 지금 회사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다녔을 때 제가 스타트업 씬에 더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CFO로 있었던 건 아니고 재무팀장으로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 뭐 앞으로 약간 커리어를 CFO로 가져갈 것인가 저랑은 맞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 C레벨로서의 길을 그때 당시로는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어렵기도 했지만 스타트업에서 느끼는 거는 임원들이 느끼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그 정도 책임을 질 거면 내 사업을 하자. 그렇지. 네. 왜냐면 우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뼈를 깎으면서 CFO의 길을 가느니 그 길이 또 마초적이란 말이야. 학력 네트워킹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굳이 끼워 맞추지 말고 하던 거 하자. 저 정도 책임 가질 거면 내 사업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근세를 세모이라는 거야. 또 병원 갔어. 네, 병원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저 수습했잖아요. 제 바로 윗선배였어요. 세 분 다. 근데 의외로 또 병의원은 안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이제 내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네네. 난 병의원은 생각보다 시장이 좁다 생각했지. 좁죠? 근데 거기 또 왜 나왔어? 얼마 안 있었지 거기. 만 1년 있었어요. 일단은 다른 거보다는 근세로서 그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사실. 근세로서 그만하고 싶어서 그냥 그만둔 거야? 아니면은 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자기가 다 방향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만둔 거야? 23년 12월이 저희한테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어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하지 않은 삶을 그만 살자. 삶을 주제적으로 살자. 그래서 24년을 저 혼자 자유인의 해로 명명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있었죠. 뭐 있었는데. 헤어졌어?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성찰에 있어. 제가 세무사를 왜 땄냐를 다시 한번 이제 겨울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갑자기 오지 때. 그게. 겨울에 오지 보통. 연말에 오지. 또 비시즌이라 한가하고 막 나는 이제 타임프리다 한번 이프리다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뭐 세무사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근데 좀 자율적이진 않았어. 그래서 근세로는 그만 살고 좀 다른 형태로 개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또 자유로웠던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워라밸을 챙기고 싶었구나 약간. 그건 또 아니에요.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저는 이 회사에 주말에도 나오고 평일 저녁에도 일하고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통제가 없는 삶. 그러니까 여긴 되게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네가 10시에 나오든 11시에 나오든 상관없고 알아서 본인 과업만 마치세요. 이게 저희 회사 모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맞추면 자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루틴한 일을 하는 회사하고 또 창의적인 일을 하는 회사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거래처도 루틴하게 움직이는데 아니 11시에 나와서 어떻게 응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루틴하게 가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근데 저희 회사는 시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갑자기 프로젝트 들어오면은 주말에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때는 약간 좀 한가해가지고 그럼 그 시간에 전 또 다른 거 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율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에는 근로자로서는 그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24년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면접을 봤더니 좀 자율성이 있고 근로자지만 용병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매여있지 않은? 크로스 담당. 네, 크로스 이사라서 성장이나 기존 회사에 있었던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거 아니야? 뭐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업무 정리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매뉴얼화라든지 지금 제가 많이 공들이고 있는 거는 노션에 직원들이 저한테 세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노션에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세무사가 하는 업무랑 맞아? 꼭 하고. 세무사가 그걸 해야 되지? 꼭 세무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대표님께서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새로운 거 배우고 문제 해결하고 오지랖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꼭 세무사가 안 해도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걸 재밌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본인이 세무사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에 입사하는데 도움이 됐어? 엄청 많이 됐죠. 원래는 세무 회계 전문가를 뽑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무회계 전문 쪽으로 해서 그쪽을 관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세무사가 일하다 보면 세무, 노무, 법무 세 가지를 거의 다 같이 다루게 되잖아. 연계가 돼 있잖아. 회계는 기본이고 회계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세법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법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단순히 뭐 가지급이니까 가지급을 처리했지만 그거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다 하게 된단 말이야. 사실 이제 지금 주 고객이 벤처캐피탈과 투자조합이라고 했는데 투자조합이라는 애는 굉장히 이상한 애거든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그 안에 뭐 개인 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인데 얘네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느 건 소득공제가 되고 안 되고 막 세무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70%고 나머지는 노무 문제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고 조합이니까. 조합이니까 법무는 있죠. 왜냐면 투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기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치. 주주총회 뭐 상법상 거쳐야 될 상법상 상법 당연히 저희 회계사 아니 세무사 1차에서 봤었고 대부분 행정소송법 한단 말이야. 나도 네. 상법을 했지. 회사법 했지. 돈 많이 들더라. 네, 총론이랑 난 원래 회계사 준비했었으니까 상법 하면서 되게 돈 많이 받았는데 합격을 위해서 행정소법이 좋긴 그쵸, 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나와서 기업 관리를 할 때는 상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수험생 때 배운 걸로 아직도 해먹고 있어. 왜냐면은 난 상법 출제위원도 나갔었거든. 오 상법 잘 봤나 본데? 상법은 거의 하나 아니면 두 개 틀렸지. 근데 회계사 상법은 세무사법 더 어렵잖아. 나오는 유형이 조금 달라. 세무사항법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조문 위주로 많이 나오고 판례도 굉장히 정형화된 판례들만 나오는데 회계사상법은 판례나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연봉은 길게 말하지 않고 제 살면서 인생 첫 직장 연봉보다 5배 올랐습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최소 1억은 넘는다는 소리네. 아, 비밀입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생 첫 연봉? 인생 첫 직장이 어디였는데? 저는 알리안츠 생명이라고 하는 외국계 보험사 지점 총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언제 일한 거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나면 돈이 된다니까? 아 근데 그럼 처음에는 세무사가 아니었다. 아니었죠. 이제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세무사 준비를 하게 된 거잖아. 보험사에서 총무로 일하는 데는 어떤 일을? 그때는 현금 수납이었어요. 보험료를 10,000원짜리 갖고요. 보험료를 왜 현금으로 수납하지? 라떼는 그랬어요. 일을 얼마나 해? 2년 조금 넘게 일했지 않을까요? 대조를 하려면 적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인생 계획을 쭉 들어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